지금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거는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가 아니라 바로 정보 민주화입니다. 대한민국 상위 1% 정보 취급자들은 절대로 실시간 뉴스나 뉴스 속보에 도파민을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즉 실시간 뉴스와 뉴스 속보 혹은 HTS에 뜬 종목 뉴스를 보고 절대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일주일치 뉴스를 미리 확보해 놓고 여기에 따라 전략을 짭니다. 우리가 그들과의 경쟁에서 공정한 결과까지는 아니더라도 공정한 출발이라도 하려면 같은 정보의 취득 선상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정보 민주화의 취지고 주간 뉴스 미리 보기의 의도입니다. 정보 민주화 없이는 절대로 경제적 자유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인사청문회 보면 전직의 법관이든 대학 교수든 행정관료든 다 주식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 주식 어떻게 샀을 것 같아요? 증권방송에서 뭐 무슨 선생 뭐 이런 사람 추천주를 샀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 관계 부처나 아니면 관련된 업계의 상위 1% 정보 취급자들한테 정보 듣고 삽니다. 11월 9일 월요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늘 그렇듯이 청와대 주례 회동으로 한 주를 스타트합니다. 여기서 조 바이든 당선인이라고 하면 안 되고 조 바이든 승리에 대해서 과연 우리의 포지셔닝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또 일부는 기자들한테 대통령의 뜻이 이러하다고 정세균 국무총리가 전해줄 것도 같아요. 다행인 것은 바이든이 이제 당선인이 되면 그래도 전에 트럼프보다는 우리 정부하고 좀 케미가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대신에 대북 정책에 있어서는 트럼프보다는 좀 더 원칙에 입각한 정책이 나올 수도 있다. 이날 기재부는 KDI 있죠. 한국개발연구원. 여기서 편찬하는 통화 공급 증가의 파급 효과 그리고 코로나19 경제 위기에 대한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현재 뭐 시중에 유동자금이 한 60조 원 되는데 과연 이 돈들이 앞으로 어디로 갈 건지 만약에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가려면 벌써 갔어야 되는데 왜 계속 대기자금인지 그럼 이제 뭔가 시장에 충격이 왔을 때 줍줍하려면 현금으로 계속 대기하면서 뭘 언제까지 기다릴 건지 한번 생각해 볼 기회가 될 것으로 이날 산업부는 개정 유턴법 시행령 11월 10일부터 시행이라는 보도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턴법이라는 거 뭐냐면요 트럼프가 리쇼어링이라는 용어를 유행시켰잖아요. 이걸 따라서 우리도 채택한 건데 해외 진출 기업들의 국내 환류 이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유턴법이라고 해요. 이제 지금 주로 생산시설이 해외에 나가 있는 기업들이 가장 큰 이유가 인건비거든요. 근데 지금 재계에서는 유턴을 하고 싶어도 지금 정권의 그 노조 관련 법안이 너무 강성이라 도저히 한국의 생산시설 복귀시키기가 부담스럽다라고 해요. 전 누구의 편도 아닙니다. 아무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직접 유턴법을 지금 밀고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보는데 요 유턴법 관련 업종 테마주가 또 분명히 있어요. 근데 슬프게도 AI, 인공지능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입니다. 유턴법으로 기업들이 생산시설을 한국으로 다시 가지고 들어오면은 정부에서 세제 혜택이나 뭐 여러 가지 자금 지원 같은 혜택 받는데 이 돈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게 아니라 자동화 설비에 들어간다. 스마트 팩토리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로봇, 센서, 장비 제조사들이 주인공입니다. 이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유일한 걸그룹이죠. 여자친구 컴백 날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빅히트 계열사가 걸그룹 여자친구의 소속사니까 뭐 빅히트의 조카 정도 느낌이죠. 아무튼 티저 영상 같은 거 공개가 조금 됐는데 그 빅히트 특유의 어떤 세계관 약간 신화나 설화 같은 거 바탕으로 한 컨셉 거의 뭐 그리스 신화급의 스토리 빅히트는 방탄소년단 BTS 없으면 끝이다 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여자 방탄소녀단이 있다. 그게 바로 여자친구. 여기다가 빅히트가 최근에 바이든 관련주로 꼽혀가지고 바닥치고 상승 중이잖아요. 사실 BTS가 그동안 차별 없는 세상, 뭐 갈등이 없는 인류의 뭐 이런 것들을 모토로 삼아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시위 현장 이럴 때 BTS 노래를 떼창하고 사람들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BTS가 바이든 취임식에 초청받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썰인데 어쨌든 빅히트는 BTS 매출 비중이 너무 크다는 게 뭐 문제라면 문제인데 이런 약점이 이번에 컴백하는 걸그룹 여자친구 얼만큼 만회가 될 수 있을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 2020 어르신 문화 축제 일명 실버 문화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한국이 뭐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 건 하루 이틀 일이 아닌데 그만큼 정치인들도 시니어 요쪽에 표가 워낙 많으니까 어떻게든 지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고령화 관련주 뭐 있죠. 임플란트부터 의료기까지 건강식품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이 필요하고요. 이날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양 쓰레기 관리 방안 마련이라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데 지난 장마철 그리고 태풍 왔을 때 폐기물 관련 테마에 물린 분들 있죠. 탈출할 절호의 찬스입니다. 여기다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먹거리 위생 환경이나 뭐 신선도 이런 거에 관심이 커진 만큼 해양 쓰레기 문제 이것도 조금 중장기 테마로 봐도 좋습니다. 이날 농림축산식품부는 중국 최대 온라인 플랫폼 티몰이라고 있거든요. 우리로 치면 뭐 거의 쿠팡 더하기 G마켓 정도? 여기에 한국 식품 국가관을 개설한다고 발표합니다. K푸드의 중국 온라인 메이저리그 진출이라는 점에서 주목해야 되는데 지금 K푸드가 어떤 테마로 알려지냐면은 발효식품 뭐 이런 거 면역력 증강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김치, 홍삼 이런 것들인데 여기다 요즘에 인기가 뭐냐면요. 지금 날씨도 좀 추워지고 이러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워낙 차를 또 좋아하기로 하는 데다가 차도 그냥 마시면 안 된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무조건 면역력, 건강에 좋은 거 뭐 이런 거다. 근데 특히 우리나라 유자차 그리고 생강차를 그렇게 많이 좋아한대요. 차에다가도 이제 면역력 테마가 입혀진 거죠. 마침 이날 증시에서는 CJ 제일제당, 현대홈쇼핑, GS홈쇼핑 또 실적 발표 날이니까 일본에서는 9월 선행지수, 동행지수 그리고 유로존은 11월 센틱스 투자자 기대지수가 발표 예정인데 지금 유럽은 코로나 때문에 봉쇄가 또 내려졌죠. 투자자 기대지수는 잘하면 마이너스 한 두 자리까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11월 10일 화요일로 갑니다. 에이펙 코로나19 대응 식량 안보 정책 공유 세미나. 이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일단은 각 나라별로 지금 자기네 나라 국민들부터 챙겨야 된다. 식량 안보 이런 차원에서 곡물하고 농산물 수출에 상당히 좀 방어적으로 지금 뭐 수출해가지고 뭐 돈 몇 푼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과정에서 식량 안보는 각국의 가장 중요한 명제 가운데 하나가 됐습니다. 식량 안보 테마주는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데요. 최근에 떠오르는 것은 역시 씨앗하고 곡물, 씨앗 종자 곡물. 화요일 이날 산업부는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 협의회 규제 샌드박스 관련주는 뭐 이미 오래전부터 증시에 뭐 테마가 형성이 됐죠. 이 중에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고 또 산업부는 이날 재생에너지 집적화 단지 제도 본격 시행이라는 자료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지금 바이든이 일단 승기를 잡은 상황에서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는 과연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파는 게 현명한지 아니면 진짜 이제부터가 시작인지 요거는 기관하고 외국인 전략을 조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날 한국은행은 위패 피해 예방을 위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위패 관련된 이슈는 거의 ATM 관련주로 대응이 가능하죠. 문체부는 이날 제1회 한국 UAE 문화 컨텐츠 산업 포럼을 개최합니다. UAE가 아랍에미리트인데 우리나라 원전 기업들이 최대 매출처로 산업계 간의 어떤 친분을 잘 활용해가지고 한류 문화 전파에도 영역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 UAE 테마가 한때 인기였던 적도 있었으니까 한번 관심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이날 MSCI 반기 리뷰가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패시브 투자 자금이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MSCI 지수인데요. 이번에 SK바이오팜이 MSCI 한국지수 편입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관심인데 그 밖에도 MSCI 한국지수에서 빠져나가거나 새로 들어오는 종목들은 외국인들의 수급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이거 기회로 삼으면 좋다고 보고요. 대신 패시브 자금이니까 뭐 급격한 상승이라기보다는 약간 외국인 비중 확대 정도로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날 한국 증시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대표 기업이죠. 한화솔루션 그리고 수소차 관련주 한원시스템 요 두 곳이 실적을 공개합니다. 마침 또 둘 다 바이든 테마주로 알려진 종목들이니까 약발을 얼마나 받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드디어 11월 11일 한국의 빼빼로데이, 중국의 광군절, 중국판 블랙프라이데이로 알려졌는데 매출은 뭐 이미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사이버 먼데이, 뭐 크리스마스 다 합쳐도 안 될 정도로 지금 어마어마하게 확대됐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중국 대표 플랫폼 티몰 앞에 얘기했잖아요. 여기 하루 매출액이 45조 원이었어요. 국내 온라인 유통
국내 온라인 유통 소비 업종 이런 데도 지금 뭐 빼빼로데이다, 한국판 광군절이다, 싱글데이다, 뭐 테마 지금 잡아가지고 매출 올리려고 지금 벼르고 있어요. 요 광군절 수혜주는 시진핑 방한 관련주 있죠. 그리고 한한령 해제 관련주 이런 것들하고 대체로 일치합니다. 일단 광군지에 직접 매출이 늘어나는 기업만 보면 약간 근시안적이고 중국 포텐셜이 큰 기업들 이게 바로 광군절 수혜주로 좀 중장기 관점으로 가능하겠죠. 이날 미국은 또 재향 군인의 날로 채권 시장은 휴장이고 주식 시장만 열립니다. 재향 군인의 날이다 보니까 이날 트럼프 지지자들이 대대적인 시위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하여튼 뭐 미국 총기 제조사들, 총기 관련주들은 얘네들은 총기 규제안 나온다고 하면 미리 사놔야 된다 해서 오르고 또 총기 소지에 대한 제한이 좀 느슨해질 거라고 하면 다 총이 있는데 나만 없으면 위험해 이러고 또 오르고 하여튼 희한한 테마주예요. 미국의 총기 관련주들은 워낙 뭐 어마어마한 로비력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날 11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연례 행사 중에서 제일 큰 이벤트가 또 있습니다. 바로 외국인 투자 주간 인베스트 코리아 행사가 열립니다. 올해는 온라인으로 개최가 될 예정인데 외국계 기업 한국 지사장 뭐 이런 사람들 총출동합니다. 뭐 작년의 경우 5G니 뭐 규제 샌드박스니 여기서 나온 얘기를 대부분 정책으로 다 실현됐거든요. 올해는 당연히 미래차, 로봇, 바이오 요쪽 테마가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국계 기업하고 계약이나 매출 비중이 큰 회사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날 DMZ 비무장지대 있죠. 여기 평화의 길 코스에서 파주 구간이 재개된다고 그래요. 지금 정권에서 종전선언을 어떻게든지 이뤄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바이든이 일단 지금 승기를 잡은 마당에 대북 관련주들은 과연 어떻게 반응할지 이날 한국의 고용지표가 발표됩니다. 10월 실업률도 같이 나오는데 3.9%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이날 또 마침 중대본 회의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 방역하고 고용 촉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건지 이런 날은 믿을 건 역시 내 돈밖에 없다 해서 꼭 이런 날 증권주가 강세를 가더라고요. 11월 12일 목요일 아침 일찍이 한국은행 금통위가 열립니다. 이번에 뭐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누가 46대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되더라도 일단 연준 제로금리 그리고 통화 완화 기조는 당분간 지속이 될 텐데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지금 달러 약세, 원화 강세 이런 환율도 그렇고 인플레이션도 그렇고 현재 쓸 수 있는 통화정책 카드가 얼마 없는 상황이에요. 이날 해양수산부는 어선의 비개방 정밀 검사 도입으로 안전하면서도 간편한 기관 검사 가능이라는 보도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어선의 안전성을 검사하는데 비개방으로 정밀 검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드론 관련 특허 중에서 이런 게 있어요. 보통 우리가 드론 그러면 꼭 날개 달고 하늘로 날아가서 뭘 한다고 생각하는데 무인 내지는 원격 조정 이 기기를 다 드론이라고 하거든요. 이날 기재부는 2020년 쌀 생산량을 발표합니다. 코로나 이후 식량 주권이다, 뭐 식량 안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여기다 또 종자 전쟁이다 이런 테마들이 있는데 쌀 생산량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관련 종목들은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날 인도네시아 투자부 장관하고 면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인도네시아가요 니켈 생산량 세계 1위 그만큼 여기는 광물 자원이 풍부한데 주로 광물 자원 팔아가지고 자국의 전력, 인프라 이런 기술에 투자하는 최근 상황이거든요. 인도네시아 투자 관련주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날 교촌 F&B가 코스피에 상장됩니다. 수요 예측에서는 뭐 빅히트보다 낫네 뭐 이런 평가도 있었고요. 교촌 치킨 바로 그 판매사 맞는데 이번에 화장품 회사를 인수하면서 사업 다각화를 노리고 있대요. 하여튼 치킨과 화장품의 조합이 어떨지 이날 한국 10월 수출입 물가가 공개되고요. 미국은 10월 소비자 물가지수, 유로존은 9월 산업생산, 일본은 9월 핵심 기계수주, 10월 생산자 물가지수 이렇게 공개됩니다. 이날 또 틱톡의 미국 내 사용 전면 금지 조치 시행일입니다. 일단 현재까지는 그래도 좀 트럼프보다는 약간 친중이라고 알려진 바이든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 표명을 할지도 관심사고요. 국내에도 틱톡 관련주가 있더라고요. 11월 13일 금요일 먼저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 정식 시행일입니다.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안 쓰면 이제 과태료 10만 원 무조건 때립니다. 이날 산업부는 차세대 배터리, 가상기술 등 미래기술 국제 표준화 전략 집중 논의. 신기술의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국제 표준. 요즘은 지금 5G 다음에 벌써 6G 기술 관련 국제 표준 얘기가 나오고 있죠. 뭐 6G까지는 좀 시기상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생각보다 6G가 빨리 세상에 나올 수도 있겠다는 이날 기재부에서 특이한 이벤트를 개최하는데 이름하여 한국 범죄 분류 세미나. 근데 기재부에서 개최하는 행사에서 굳이 뭐 여기다가 뭐 성범죄, 흉악범죄 뭐 이런 거 소개하고 뭐 범죄 유튜브 채널 코스프레를 할 리는 없고요. 결국은 또 코로나 시대 언택트가 대세다 보니까 사이버 범죄 이런 쪽으로 집중하겠죠. 결국 그러면은 보안, 감시 카메라, 생체 인식, 보안 센서 이런 쪽 관련주로 이날 애플의 신제품이죠. 여기다가 최초의 5G 모델 아이폰 12 프로맥스 사전 예약일입니다. 이날 한국의 9월 통화 공급량, 미국은 10월 생산자 물가지수, 11월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 유로존은 3분기 GDP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날 실적 발표 기업들로는 K푸드의 강자, 농심, 그 다음에 내수주의 황태자, 하이트 진로 이렇게 두 개 굵직한 기업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자, 주간뉴스 미리 보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달려왔습니다. 대한민국 상위 1% 정보 취급자들은 절대로 실시간 뉴스를 보고 투자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일주일치 뉴스를 미리 보고 미리 투자 결정을 하고 실시간으로는 시장의 대응과 확인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농업적 근면성을 앞세워서 실시간 뉴스 보고 누구보다 빠르게 내가 클릭해서 돈을 벌겠다. 질 수밖에 없는 경기입니다. 그들과 동일한 선상에서 출발하려면 그들이 알고 있는 정보를 우리도 같은 시점에 파악해야 되고 이게 바로 정보 민주화의 취지입니다. 우리 주간 뉴스 미리 보기는 정보 민주화를 추구하고요. 컨텐츠 진흥기금은 항상 자율로 받습니다. 간혹 컨텐츠 진흥기금을 몇백만 원씩 보내주시는 분이 계시고 그분들의 요구는 하나같이 멤버십으로 바꿔라. 전체 공개하지 마라. 그러나 정보 민주화를 추구하는데 돈 낸 사람은 보여주고 돈 안 낸 사람은 보지 마.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자, 오늘도 주간 뉴스 미리 보기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